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은 이럴 때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교묘하게 무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 바보처럼 속으로만 삭히시나요? 오늘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타인의 상처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한 남자의 기막힌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근슬쩍 나를 깎아내리고 무리 속에서 교묘하게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내 말을 툭툭 끊어버리는 사람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아까 거기서 화를 냈어야 했는데 하며 이불을 걷어차기도 하죠. 타인의 무례함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가시 같아서 한번 마음에 박히면 우리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대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 시절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자신의 자존감을 허락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긍정 아이콘, 영화 감독 장항준의 20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존감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때는 1990년대 20대 후반의 젊은 장항준은 당시 이미 4집 앨범을 내며 스타 반열에 오르고 있던 가수 윤종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길거리를 지나가면 모두가 알아보는 유명 가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한 그저 영화를 꿈꾸는 무명 청년이었죠.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윤종신 씨를 알아본 여성 팬 2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합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얼굴이 알려진 윤종신 씨는 난처해하며 망설였지만 장항준 감독은 특유의 호탕함으로 흔쾌히 빈자리를 내어주며 합석을 권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리에 앉은 두 여성은 그 자리를 허락해준 장항준 감독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오직 스타 윤종신에게만 쏠려 있었죠. 장항준 감독이 분위기를 띄우려 말을 꺼내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말을 자르며 윤종신 씨에게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다시 입을 열려고 하자 한 여성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종신 씨 말 좀 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처한 20대의 무명 청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비참함, 수치심, 분노,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거나 술상을 엎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내 모습에 뼈저린 열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행동을 한 것은 장항준이 아니라 윤종신이었습니다. 친구가 무시당하는 것을 참다 못한 윤종신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갑을 꺼내 술값을 계산해버리고는 포장마차 밖으로 쌩안이 나가버렸습니다. 술집에 남겨진 여성 팬들은 당황했고 윤종신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가장 어리둥절했던 건 오히려 당사자인 장항준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윤종신을 따라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왜 그래 갑자기? 분위기 좋았는데.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윤종신 씨가 소리쳤습니다. 야, 넌 화도 안 나냐? 쟤네들이 대놓고 너 무시하는 거 못 느꼈어?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순간 얼굴이 굳어지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두고두고 그 상황을 곱씹었을 겁니다. 하지만 장항준은 진짜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눈치가 없어서? 아니면 자존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훗날 이 상황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윤종신의 팬이지 내 팬이 아니잖아. 그들이 윤종신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내 친구가 인기 있는 게 좋았을 뿐이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바로 진짜 자존감의 무서운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개념 안정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 인식, 평가가 시간과 상황, 타인의 반응이라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을 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남들이 나를 대우해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같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내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장항준 감독의 내면에는 강철 같은 성벽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무례함이 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졸 출신의 구두 닦기로 시작해 오직 자기 긍정감 하나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된 사이토 히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늘리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존감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신경 쓰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매일의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속으로 꾹꾹 삼켰던 내 생각과 감정을 용기 내어 입 밖으로 내어보는 것. 남들 눈치 보느라 포기했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죄책감 없이 선택해보는 것. 남들의 기준표로 내 하루를 채점하는 대신 오직 내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오늘도 이만하면 꽤 괜찮았다라고 말해주는 것. 실제로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매일의 반복된 행동과 언어가 우리의 자아 인식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자기 긍정감을 근본적으로 키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과 행동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작은 긍정적 습관들이 모여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상사나 동료가 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내 의견은 은근히 묵살하고 자신보다 직급이 높거나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또는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돈을 많이 번 친구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 평범하게 사는 내 앞에서는 교묘하게 자랑을 늘어놓으며 기를 죽이려는 친구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상처받고 때로는 내가 더 잘 나가야 복수할 텐데라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도끼 어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그 상황에서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타인의 지위나 인기, 돈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만의 단단한 기준이 없는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독한 열등감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얄팍한 무례함에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장항준 감독이 무명 시절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입방아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끊고 무시한다면 내가 무시당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라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불쌍한 인격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열한 태도에 있습니다. 윤종신 씨처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짜 친구, 그리고 내 가치를 스스로 믿어주는 나 자신만 있다면 그 어떤 무례함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가볍게 보고 무례하게 구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감과 가치는 단 1g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그저 그 사람의 얄팍한 인성 수준을 세상에 드러낼 뿐 내 가치를 대신 설명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가 당신을 무시하려 든다면 억지로 분노하거나 상처받은 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20대의 장항준 감독처럼 속으로 가볍게 코웃음 치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감히 내 기분을 망칠 수는 없어. 내 가치는 내가 정하니까.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이라는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를 선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며 누군가는 당신의 말을 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당신의 진짜 가치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억지로 상처받거나 같이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이 말을 떠올리세요. 꽃은 박수받으려고 피지 않는다. 꽃은 그저 꽃대로 아름답고 나는 나대로 충분히 눈부시게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체로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줄 강력하고 따뜻한 동기부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응원합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